1년 전쯤 이 NFT의 지금의 붐만큼이나 또 자금을 지금 빨아들였던 두 종목이 있죠. 빅테크, 네이버와 카카오를 들을 수 있겠는데 올해는 좀 힘을 못 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심 가져도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증권 김현웅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실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실적 어땠죠? 일단 이번 3분기 실적은 양사 모두 잘 나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0%대 이익이 증가하면서 네이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증익이 없다.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은 다소 하회를 했습니다만 기대치 대비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0%라는 훌륭한 숫자를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매출단에서 카카오 게임즈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대의 매출 성장, 이게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열광했던 포인트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카카오 실적, 네이버 실적 방금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네이버가 처음으로 카카오 실적을 넘어섰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카카오가 처음으로 분기 매출단에서 이제 네이버를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양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카카오를 좋아하는 투자자분들 조금 나뉘거든요. 네네. 예, 카카오를 좀 더 선호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좀 이제 집중을 하는 상태죠.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제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뭐 이게 일회성으로 딱 끝나지는 않겠지만 롱텀하게 계속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라는 자회사에서 오딘이라는 특정 게임이 이제 이번 3분기 때 매출이 처음으로 잡히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이게 보통 모바일 그 MMORPG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첫 출시 분기에 매출이 높이 찍히고 나서부터는 필연적으로 하향 안정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회성이 될지 이회성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지속 가능한 그런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플랫폼의 성격도 강한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콘텐츠 쪽으로도 굉장히 개발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양사가 공히 이제 광고라는 이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들로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광고, 쇼핑, 핀테크, 그리고 콘텐츠, 이 네 개 사업이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광고, 커머스, 또 콘텐츠, 핀테크 외에도 페이나 모빌리티 같은 신사업들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사업군 자체는 카카오가 좀 더 넓고요. 다만 이제 그 캐시카우가 되는 광고 시장에서의 그 영향력, 독점력,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상품화되는 그런 상용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플랫폼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최근에 스니커즈 리셀 상품을 파는 그런 플랫폼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네이버가 또 먼저 선점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G세대 분들 이런 이제 스니커 테크라고 해서 스니커즈를 이제 모으기도 하지만 또 리셀을 통해서 이런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을 또 추구하기도 하거든요. 이 플랫폼에서 국내 1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크림인데 이게 이제 네이버의 손자 회사입니다. 손자 회사. 이제 어제도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메타가 이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플랫폼 밑에 하단을 지금 단단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지갑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또 쇼핑몰을 또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의 전단,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전단을 구성하면서 앞으로 쭉 가는 모습인데 맞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런 형태로 언젠가는 한번 붙든지 연합을 하든지 해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런 경쟁력. 일단은 이런 메타버스로 바뀌어가고 있는 트렌드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좀 더 한 발짝 지금 빠른 상태인 건 맞고요. 제페토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이미 이제 전 세계로부터 1,500만 명에 가까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페토가 이제 엔터나 또는 패션을 기반으로 태동을 한 플랫폼이지만 여기서 이제 확장성이죠. 이제 공공, 정치, 유통, 뭐 이런 부분까지 뭐 자동차 이런 쪽까지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좀 더 이제 플랫폼 선점 효과를 네이버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합종 연행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스타일대로
다수의 이제 어떤 일단 뭐 자체 코인도 미리 만들어놨지만 다수의 NFT 투자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넷마블의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 자회사의 계열회사에 카카오가 공격적인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합종연행이나 M&A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카카오는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노출도를 이제 막 늘려가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네이버하고는 조금 이제 지금 국면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양사 모두 이 부분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성에 동의하고 여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미 시작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가격을 방금 보고 계십니다만 네. 뭐 발행 주식의 숫자 차이도 약간은 있겠지만 네. 일단은 네이버가 한 4배 정도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페이스북이라든지 과거에 네. 아마존이나 이런 기술 기업, 인터넷 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규제 네네. 정책이 뒤따라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소비자들은 희생을 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데이터를 마음대로 쓰고 그렇죠. 우리 데이터를 열어보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부는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잘 못 들으시니까 네네.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아시는 바가 있으면은 일단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속성 자체가 이 플랫폼 사업의 속성 자체가 어떤 서비스가 론칭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글로벌 동시다발 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독점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항상 규제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안 했다가 오늘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항상 규제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각국의 규제 환경에 맞춰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온 게 지금의 결과물인 거죠. 구글과 메타가 각각 시가총액에서 한 2조 달러를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글로벌 확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200여 개의 국가가 규제 환경이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확산을 통해서 각국의 규제 환경에 맞는 이 영업력을 확장해가는 그림이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국내 사업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네이버가 이제 뭐 국내에서의 확고한 지위를 바탕으로 라인 메신저가 1위인 국가들, 일본, 태국, 대만에서만큼은 한국과 같은 그런 경쟁 우위들을 쉽게 투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국내에서 규제 환경이 조금 압박이 가해질 때 대만이나 태국, 일본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딱 그 케이스가 지금 이 케이스잖아요. 네. 금융 우려 있을 때 한국 로컬에서 금융 규제 우려가 닥쳤지만 네이버는 지금 간편결제 외 규제 외의 대상인 간편결제 외에는 사업을 국내에서는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반대급부로 지금 일본이나 대만, 태국에서는 핀테크랑 O2O 골목상권 업종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글로벌 확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자,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업사이드를 한번 전망을 해보면 네. 지금 시총을 비교했을 땐 네이버가 한 6조 8천억, 네. 그리고 68조, 네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55조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시총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퍼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카카오는 납니다. 100배가 넘고 네. 지금 네이버는 한 4배 정도 되는데 네. 그럼 네이버를 지금 사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빅테크는 계속적으로 이제 모아가는 컨셉임을 또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둘 중에 비중을 가져간다면 지금 네이버 비중을 더 공격적으로 늘리실 때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68조인데 제가 목표 시가총액을 한 10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현재 시가총액이 한 52, 3조 원인데 목표 시가총액은 한 70조 원 이하로 상승 여력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밸류에이션의 차이도 있지만 컨텐츠 안에서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IP화 그리고 제페토 케이크 크림 같은 스노우의 자회사들 네이버의 손자 회사들이 불과 1년 전 대비 기업 가치가 적게는 4배, 많게는 8배까지 수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 가치가 조금 덩치가 커서 무거워서 느리게 움직이긴 하지만 이 네이버의 시가총액의 반영이 빠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어제 실적 발표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50조짜리 무거운 기업이 하루 만에 42%가 네.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페토의 기업 가치, 크림의 기업 가치로 간접적으로 녹아 들어가서 결국은 네이버도 궁극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의 투자 시기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내년에 아마 또 엔터테인먼트 IPO 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들리는데 저는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좀 걱정이 돼요 한편으로는. 네.
올해부터 해서 카카오가 너무 공격적으로 앞으로 훅 나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뒤에 내실을 어떤 걸로 컨텐츠를 채우고 있는지에 대한 좀 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카카오 엔터마저 상장하게 되면 네, 뭐 다 상장하네요. 카카오를 살 이유가 뭐가 남죠? 이런 우려들을 하세요. 근데 일단은 지금 내년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한 가을께 정도 이제 IPO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엔터테인먼트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왜냐하면 웹툰, K-팝, K-드라마 소위 말하는 말랑말랑하면서도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한 법인에서 다 하고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예. 해외 기업 중에서도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팝이랑 드라마랑 웹툰을 같이 하는 기업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점에서 차별적인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카카오의 최근 행보를 보시면 더 많은 기업 가치를 받기 위해서 이런 메타버스 쪽에서의 투자나 또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 물량이 내년도에 12편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 내년도에 이제 종이의 집 한국판 리메이크나 또는 하정우 씨 주연의 넷플릭스 수리남이라는 대작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런 오리지널 드라마를 카카오 엔터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편수가 문제가 아니라 소위 이제 시장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회자되는 빅사이즈의 드라마들을 카카오 엔터가 직접 제작한다는 것이고요. 영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튜디오로서의 가치 그리고 K-팝 쪽도 올해만 보더라도 연간 판매량 400만 장이 육박하거든요. 그럼 400만 장이면 사실 단순 숫자로는 YG보다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 K-팝 에이전시로서 카카오 엔터의 가치를 우리가 기존에는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봤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엔터가 따로 분리 상장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스튜디오와 K-팝 에이전시의 가치만 보더라도 최소 3조 이상의 추가 밸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페토라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카카오는 메타버스 움직임이 있습니까? 카카오는 사실은 이제 조금 한 발 뒤떨어져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자체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암호화폐 자체의 코인인 클레이튼을 먼저 발행을 했고 또 관련해서 이 NFT와 관련된 사업을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이제 M&A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1989년인가 제가 싶은데 88년 아니면 89년인데 네네. AT&T라고 해서 통신사가 있었죠. 예. 네네. 이 통신사가 거의 독점화를 하다 보니까 네네. 미 검찰청에서 분사를 시켜버립니다. 예, 맞습니다. 5개의 베이비벨 네. 회사로 통신사로 분사를 시켜버리는데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렇게 가는 추세를 보면서 네. 제가 한편으로는 KBS, MBC는 공영방송이 네. 참 경쟁력에서 이렇게 바보스러울까. 네. 왜냐 그러면 수많은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뿌렸었고 네. 해외에서 반응을 얻었는데 네. 이거를 카카오나 네이버가 점령하기 전에 예. 빨리 신사업화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네. 왜 이들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이나 이런 문화 콘텐츠에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네. 독점적으로 가다 보면 독과점적으로 가다 보면 네. 결국 시장에서 언젠가는 KBS, MBC까지 먹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상파 콘텐츠가 드라마 제작 편수나 제작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전체 우리나라 시장 100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20, 25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죠. 네, 지금 케이블 종편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네. 합해서. 그리고 OTT가 이미 올해 20%를 찍었고 내년이면 한 25, 30? 이게 편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작비 기준으로는 이미 40% 이상을 마크하고 있는 게 이제 OTT이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직까지는 OTT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다소 약하지만 이제 직접적인 제작들을 늘려가면서 드라마 시장도 이게 돈이 되고 우리가 남 좋은 일 시킬 필요 있겠느냐. 왜냐면 네이버 웹툰 IP나 카카오 웹툰 IP가 드라마타이즈 돼서 대박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IP 수수료만 받을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제작하자. 이 그림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지상파 3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드라마판에서는 좀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유명무실해져가는 밀려났죠.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 네. MBC는 드라마가 없어요. 네. 아예 없고 SBS나 KBS는 어느 정도 만들고는 있지만 과거의 위세에 비하면 정말로 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이나 또 CJ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그 케이블 진영 그렇죠. 쪽에서는
어떻게 양분할까? 오히려 경쟁사를 지상파로 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규제 우려에도 급락했던 이런 국내 플랫폼 업체에 대한 성장은 지속될 거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빅테크 관련주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빅테크는 큰 그림에서 광고는 이미 어느 정도 온라인화가 됐어요. 그래서 성장성이 떨어진 건데 그 외에 이제 온라인 커머스나 그다음에 핀테크 그리고 컨텐츠 쪽에서의 디지털화 비율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 비율이 40%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내년도 2022년도 연간 전망치를 기준으로 이 비율을 짚어보니까 쇼핑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화가 24%, 그리고 간편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화가 16%. 컨텐츠는 이제 OTT의 어떤 드라마 시장 점유율로 본다면은 내년 기준 이제 25%. 다 30%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성장이 곧 둔화되겠네라는 고민보다는 네. 아직은 기하급수적 성장 커브에 있기 때문에 주가상으로 물론 이제 수급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주가상의 수급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긴 그림에서는 페너트레이션이 40%에 차는 시점까지는 고민 없이 계속 사모으자. 이게 빅테크에 대한 제 전망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오늘 상장한 디어유가 네. 따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고물가 더블 그리고 상한가. 예, 지금은 예. 한 23% 오르고 있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따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디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디어유는 사실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이 확장성이 무궁무진하고요. 텍스트 기반의 서비스다 보니까 원가 요소가 낮아서 즉 반대급부로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30%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SM과 JYP의 대표 아티스트들 두 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만 그런 급의 아티스트들이 추가로 유입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아티스트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포츠 스타나 셀럽들이나 이런 쪽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이미 시총 1조를 훌쩍 넘어버린 상황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NFT 플랫폼까지 결합이 된다면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좀 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로 괜찮은 엔터 관련 플랫폼 기업이 하나 이번에 상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디어유 같은 이런 엔터 기업들이 네. 제가 볼 때는 한 4-5개는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지금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문화 콘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플랫폼화할 수 있는 또 인터넷화할 수 있는 기업들의 상장 네. 이 부분이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 네. 관점에서 NC소프트의 유니버스나 예. 뭐 하이브야 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그렇죠. 위버스 가치를 우리가 높게 인정하지만 네. 또 NC소프트 유니버스도 위버스의 대항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뭐 상장이 됐든 또는 이제 합작법인화로의 전환, 그러니까 뭐 어떤 전략적 파트너를 유입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플랫폼 고도화가 일어나고 이 부분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이런 그림들이 2022년도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